조회수도 이제 몇만씩 나와주고 뭐 광고도 들어와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, 근데 사업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에디메이트 릴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돈 버는 얘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에디메이트 데이빗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. 반갑습니다, 대표님. 네, 반갑습니다, 릴리. 네, 네,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피차가는 바쁜데 열심히 찍어보시죠. 네, 지난 시간에 뭐 인공지능 얘기도 했었는데 네. 뭐 인공지능이 유튜브도 만들어주는 시대예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이 과열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인간이 유튜브까지 지금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? 네. 인공지능이 유튜브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죠. 이제 사람이 하는 게 희소성이 있을까?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죠?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까지 하면 뭐 컨텐츠의 수는 지금보다 100배, 1000배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만드는 영상들이 될 텐데, 이게 제너러티브 AI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도 막 하거든요. 근데 가짜가 많아요. AI가 만드는 거는 뭐 지금도 그거를 잘 가려야 되지만, 이제 구독자들, 시청자들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예전보다 더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. 앞으로 더더욱 그런 게 혼란스러워질 거고, 그러면은 컨텐츠를 신뢰한다기보다는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느냐, 그러니까 사람을 팔로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유튜브에서 신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럼 신뢰를 얻으려면 일단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. 존재를 해야 된다. 네, 그래서 뭐 유튜브에 지금 채널이 없는 사람은 디지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일단은 채널을 시작을 하시고 여기서 신뢰를 얻어 가시는 게 앞으로 AI가 만든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에도 훨씬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채널 만들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돈을 벌려면 또 다른 문제 같아요. 좀 뭐 구독자 수도 많아야 되고 뭐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? 그렇죠. 이게 전업 유튜버로서 돈을 벌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조회수도 이제 몇만씩 나와주고 뭐 광고도 들어와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, 근데 사업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. 사업자의 유튜브 채널은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과 다릅니다. 유튜브는 진짜 공짜 마케팅 채널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, 인스타 이런 데 광고를 돌리면 그것도 막 월에 몇백씩 나가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는 공짜로 노출을 시켜줘요. 예를 들어 조회수 1000명 정도 이렇게 트래픽을 만들려면 그 광고비 몇십만 원 들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명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한 5명만 의뢰가 된다. 그럼 거기서 전환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, 사실 뭐 이제 뭐 물건이 있다 또는 서비스가 있다, 그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판다면은 공짜 마케팅 채널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뭐 고객 사례를 보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성형외과를 하시는 의사분이 유튜브 채널을 여시고 나서 너무 환자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는 바람에 지금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그 원장님이신데 혼자 1인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렇게 구독자 많지도 않아요. 2-3천 명 정도 되는데 예약이 늘 꽉 차 있어서 돈을 잘 버시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, 전업 유튜버로서는 뭐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 건 맞지만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그렇게까지 안 많아도 되고 뭐 10분의 1, 100분의 1만 돼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. 비즈니스 수단으로서,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게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, 사실 뭐 성형외과 하시던 분도 그렇고 파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, 아직 출시되지 않은 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를 썼을 때 그만큼의 뭐 효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. 제가 이제 다른 뭐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채용 공고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지원하시는 분도 이제 생기고,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
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게 다 베일에 쌓여져 있잖아요. 그냥 글귀만 보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저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.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지원에 대한 이제 저항감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채용 브랜딩 역할도 해주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채용 브랜딩이 잘 된 사례 같은 게 뭐 저 드로앤드류 같은 데는 네. 이제 거기 구독자가 5, 60만 정도 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 뭐 지원서가 200~300개씩 들어온다고 하고 더 많이 들어오는데 슈카월드를 이제 운영하는 슈카 친구들은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서가 뭐 1,500개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채용 브랜딩의 유튜브 채널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, 초기 창업자님들도 유튜브를 하시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가장 중요한 게 오래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죠? 오래 하는 거. 네. 꿀팁 있나요? 일단 뭐 시작이 반이고요. 네.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을 잡는 거고요. 캘린더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하루에 2시간 허들을 낮춰야 됩니다. 쉽게 뭐 대단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카메라 한 대 놓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일주일에 1~2시간만 해도 충분히 한 편을 이제 찍을 수 있고 그게 뭐 기획이 그렇게 빡세게 안 들어가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풀어내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네. 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캘린더 앱에 2시간을 확보를 하셔라. 네.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우리 존재해야 되잖아요. 존재 알릴 수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마케팅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래 지속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일단 시작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